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 현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인 신우가 저를 왜 그렇게도 괴롭혔는지 시집살이가 아닌 신우살이를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리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추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저한테만큼은 뭐든 해주려고 하셨고 주말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곤 했습니다. 또 산에 가는 걸 좋아하셔서 저희 셋은 집 뒤에 있던 산에 올라 꼭대기에서 저희 동네를 내려다보곤 했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러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후 엄마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하시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었는지 그 당시 8살이었을 때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그 흔한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에 합격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엄마는 좋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 돈을 벌면 평생을 엄마에게 효도할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 시간이 나는 날은 무조건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성적은 좋았으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체력에 늘 한계를 느끼곤 했었죠. 그래서 엄마가 일을 쉬는 날은 함께 운동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해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아빠 생각도 났거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엄마와 저는 이만한 운동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 자주 등산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저는 원하던 회사를 2번의 도전 끝에 들어가게 되었죠. 연봉도 높고 성과급도 많이 주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였기에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엄마와 저의 건강을 위해 등산은 꾸준히 하고 지내는데요. 이제는 둘 다 제법 높은 산은 잘 타는 수준이 되어 등산 동호회에 가입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사람 보는 눈도 넓어졌고 엄마도 그 긴 세월 동안 저만 보고 사시다가 친구들도 사귀시게 되었죠. 아이고, 지은 엄마, 참 부지런해. 어쩜 단 한 번을 빠지지 않고 모임을 나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다녀야죠. 우리 지은이 대학생 되고 등산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정도 산에 오르는 건 일도 아니네요. 모녀가 아주 대단하다니까. 참, 지은이는 시집 갈 때 안 됐나? 내가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줄까? 에이, 그냥 둬요. 난 누구 소개보다 서로 좋아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좀 봐요. 우리 지은이랑 얘기하는 저 남자 혹시 알아요? 어머, 어머, 내가 소개해주고 싶었던 아들내미인데 바쁜지 자주 못 나오더니 오늘은 왔네 그려. 현수라고 나랑 등산 처음 같이 시작한 집 부부 아들이야. 볼수록 괜찮아서 지은이 짝으로 좋겠다 싶었는데 둘이 친해졌나 보네. 아, 엄마, 여기 물 좀 마셔요. 오늘은 저번보다 좀 빨리 정상에 올라왔는데 괜찮아요? 난 좀 숨찬데. 그럼 괜찮지. 내가 너보다 산은 더 잘 탄다. 근데 저 남자 누구야? 너랑 좀 친해 보이는데? 아, 그동안 산 타면서 몇 번 인사했는데 오늘은 물 있냐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너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는데요, 뭘. 이제 슬슬 내려갈까요? 사실 저는 등산 동호회에서 몇 번 인사 나눈 그 현수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눈길이 갔지만 저는 할 일도 많고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때가 제 나이 딱 31살이었는데 주변에서는 결혼 때가 지났다고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둥 어르신들 잔소리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등산 동호회 모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몸살이 난 겁니다. 도저히 산에 가기 힘들었던 저는 엄마만 혼자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픈 딸을 두고 어디 가냐고 결국 저희는 산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좀 나아진 저는 엄마와 함께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자며 집을 나섰는데 글쎄 이 길에서 우연히 그 현수라는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현수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이 동네 살아요? 아, 그건 아니고 친구 녀석이 이쪽 살아서요. 근데 지은 씨, 저번에 등산은 왜 못 오셨어요? 늦게라도 오시나 해서 한참 기다렸는데. 아, 저번에 몸살이 나가지고 쉬었어요. 기다릴 줄은 몰랐는데. 아유, 그러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저희 등산하고 나면 가는 식당에서도 기다렸다고요. 이거 제 명함인데 받아요. 혹시 못 나오게 되면 문자라도 보내줘요. 사람 기다리니까. 어머님, 그럼 친구랑 약속이 있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수 씨 부모님 댁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경기도에 산다고 하니 좀 의아하긴 했죠. 물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보통은 사는 지역에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등산 모임에 갔을 때 그 남자가 이번에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자기가 명함을 줬는데 문자 한 통 오지 않아 서운했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된 사이가 되었고 처음에는 안부 정도 주고받다가 전화통화도 하면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한 사실인데 동호회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와 같이 현수라는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제가 아파서 모임에 나가지 못한 날은 걱정이 되어 한숨도 잠을 못 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아냐고 물어보다가 동네만 얼추 듣고는 배회하던 길에 마주쳤던 거였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쩜 그 길에서 마주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글쎄 남자친구가 말도 없이 와 있더군요. 연락도 없이 집에 와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 글쎄 지은아 어서 와. 현수가 아까부터 와서 나 안마도 해주고 밥도 같이 했어. 너무 아들 같고 이뻐 죽겠다. 아니 언제 왔던 거야? 그리고 밥도 같이 했다고? 나 요리 잘해 지은아. 그쵸 어머님? 응 잘하지 그럼. 솜씨 좋더라. 집에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럼 나도 퇴근 서둘렀을 텐데. 뭐하러 그래. 나 오늘은 너 말고 어머님 보러 온 건데? 이렇게 남자친구는 저한테도 잘했지만 저희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하고 정말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격 자체가 저보다 마음도 넓고 친절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뒤 자려고 일찍 엄마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지은아, 너 이제 30살도 넘었고 결혼도 해야 하지 않아? 나 현수 참 마음에 드는데. 엄마, 나도 현수 좋아. 그런데 아직은 결혼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도 더 하고 싶고 현수 씨네 집안에서 나를 반길지도 잘 모르겠고. 왜? 우리 집에 아빠 안 계셔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현수 씨 만나보니까 집안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 우리 집이랑 차이도 나고 이래저래 나도 고민이야. 남자친구 집안은 저희 집과는 달리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매가 이것저것 못 해본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등산 동호회 때 처음 몇 번 뵙고 이후로 나오지 않으셔서 대화를 나눌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인자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 사정이야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넘게 만남을 더 갖게 되면서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저희 집에 잠깐 들렀는데 글쎄 저희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지은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현수야, 나는 언제든 오케이였어. 우리 지은이 데려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지금처럼 앞으로도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지은이랑 결혼해도 시집살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엄마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밝게 웃으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결혼했으면 시부모님 말씀도 잘 따라야지.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해도 괜찮아. 우리 지은이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거든. 자네도 옆에서 잘해줄 거라 믿고. 엄마, 어쩜 날 빨리 보내고 싶은 것 같네? 얘는? 결혼해서도 자주 와. 그럼 되지. 그럼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집은 그렇게 결혼 허락을 하셨고 일주일 뒤 저는 남친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너무 떨려서 집에서 나오기 전 청심환까지 먹고 나왔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려 혼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대동생 눈 나쁜 것 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네? 안녕하세요. 나 현수 누나예요. 얘는 처음 보는데 말 좀 예쁘게 안 할래? 아, 어서 와요. 우리 구면이죠? 어서 앉아요. 우리 아들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현수 누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해서 저러고 있고 현수라도 먼저 보내자 싶었는데 잘 왔어요. 산에서 볼 때랑 느낌이 또 다르구만. 우리 어서 식사하러 갑시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예상했던 대로 성격이 너무 좋으셨고 제 집안 이야기를 다 전해 들으시고도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하게 인사를 잘 드렸고 이후 상견례 때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남자친구의 누나가 사사건건 제 말에 토를 다는 게 내심 신경이 좀 쓰이더군요.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도 거슬렸습니다. 근데 이런 옷은 어디서 사? 한 번도 못 본 브랜드 같은데 어디 거야? 아, 이거 보세요. 인터넷으로 산 건데 사이트 알려드려요? 아, 그래서 색이 좀 후졌구나. 난 또 어느 브랜드에서 이렇게 만드나 했지. 됐어. 난 자주 가는 샵이 있어서 거기서만 사거든. 지은아, 누나 원래 저래. 내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뭐? 야, 너 사람 면전에 대고 뭐라는 거야? 벌써 네 여친 편드냐? 참나. 그러는 누나는 지은이 얼마나 봤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얘 공부도 잘하고 지금 대기업 다녀. 명품에 관심 없어서 브랜드도 잘 모른다고. 말 좀 조심해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건 좋았지만 내심 좀 꾸며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집에 와서 남친과 통화를 하는데 근데 나 정말 옷이 좀 형편없나? 나름 신경 쓴 건데 정말 나도 이제 브랜드에서 옷 사 입어야 하나 싶네. 난 네가 뭘 입어도 예뻐. 나도 보세 많이 입는데 뭘. 오히려 브랜드보다 더 예쁜 디자인이 보세에 많기도 하더라. 그리고 겉모습에 치장하는 것보다 난 내면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지은이 너는 책도 많이 보고 내가 배울 점도 많고 진짜 존경스러워. 누나 말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에게 핀간을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에게 핀잔을 줄 때면 남친이 꼭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마음씨가 참 예쁜 사람이죠? 그래서 저 이 사람 하나 보고 제 나이 33살에 드디어 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신우이의 얄미운 행동은 계속되었죠. 신혼집에 놀러 오겠다는 신우의 연락에 남편과 장을 보고 집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빨리 왔네? 근처에 있다가 전화한 거였어? 친구들하고 근처 커피숍에 있었거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잡채했어? 네, 형님, 잡채 좋아하신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요. 나 진짜 좋아하지, 잡채. 어디 보자. 음, 음, 간 잘했다. 맛있다. 근데 올케 이 앞치마는 또 뭐야? 너무 촌스럽다. 내가 세련된 걸로 하나 사줘? 전부터 옷 고르는 센스가 영. 공부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네? 아, 좀 누나. 밥이나 먹고 얼른 일어나. 우리 영화 보러 나갈 거란 말이야. 야, 이런 거는 원래 옆에서 말해줘야 알아. 말 안 해주면 평생 모른다, 너. 근데 무슨 영화 보게? 나도 같이 갈까? 그래요, 형. 아, 뭐래. 빨리 가. 영화 보고 처가댁도 갈 거야. 신우는 남편처럼 어릴 때 많은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꿈이 자주 바뀐다면서 어느 한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알바로 일해보니 그것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돌다 보니 툭하면 저희 집에 왔고 유독 저만 보면 옷이 촌스럽다느니 회사 월급은 얼마나 주냐고 묻는 등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면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비꼬듯 말하더군요. 연봉은 얼마 전에 좀 올라서 7천 조금 넘어요. 자기 일하는 거 비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회사가 좀 짜네. 우리 연수는 대표라서 1억 원 받는데 너무 차이난다 둘이. 그러는 누나는 지금 뭐 하는데? 야, 너 1억이 있어? 나 지금 잠깐 쉬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남의 월급이 얼만지 이런 것 좀 묻지 마. 신뢰할 수 있다는 거 몰라? 괜찮아. 궁금할 수 있지 뭐. 거봐, 괜찮다잖아. 근데 명품백 이런 건 없어? 볼 때마다 가방 없이 우리 집 올 때도 있고 들고 와도 로고 하나 없이 보이던데? 저 명품엔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편한 게 최고라 물건 많이 들어가고 가벼운 가방이 좋더라고요. 돈 벌어 뭐해? 가방이나 좋은 거 사지. 진짜 볼수록 볼품없단 말이야. 공부만 잘하면 뭐해? 여자는 꾸며야 돼. 나처럼. 다음에 내 친구들 만날 때 나와서 밥이나 좀 살래? 돈 벌어서 옷이나 가방도 안 사는데 하나뿐인 신우 밥이나 좀 사.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은근 저를 깎아내리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만나는데 나와서 밥을 사라고 하더군요. 뭐 인사도 할 겸 밥 한 번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 저도 점점 신우와 마주치는 게 싫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있는데 거기서 신우와 신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신우는 식사를 마치고 가던 참이라 인사만 하고 자리에 와 앉았고 친구들이 도착해 맛있게 저녁을 먹고는 직원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이상하더군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어보니 글쎄 신우가 친구들과 먹은 밥값까지 저한테 넘기고 갔습니다. 그때 신우가 나가면서 저 사람이 계산 한 번에 할 거라고 그랬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전에 신우가 밥 한 번 사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신우는 남편과 달리 그저 그런 대학에 아직 직장도 없이 시댁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좋은 대학의 대기업까지 다니는 저를 보며 뭔가 자격지심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쾌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누나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식당을 하나 차려드리는 게 꿈이라고요. 그리고 그 꿈이 곧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뭔데? 뭐였지? 뭐더라? 진짜 자꾸 장난칠 거야? 알았어. 자기가 하도 얘기해서 까먹을 리가 없잖아. 우리 장모님 이름으로 식당 차려드리는 거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이제 나도 얼추 돈 좀 모았고 엄마 집 근처로 음식점 차려드리고 싶어. 드디어 때가 됐구나. 가게는 나랑 같이 알아보자. 아무래도 같이 봐야 선택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고마워. 늘 한결같아서. 내가 좀 그런 사람이지? 그럼 당장 내일부터 다녀볼까? 내일은 나 퇴근이 늦어서 안 되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다녀보자.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 원할 때 시간을 낼 수 있었기에 언제나 제 스케줄에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이 나는 날이면 점포 위치도 보고 상권도 어떤지 같이 봐주며 좋은 위치에 크지는 않지만 엄마 이름을 내건 삼겹살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이셨는데 백반집과 고깃집 중 고민하다가 삼겹살집으로 결정했죠. 몇십 년을 남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장사하는지 엄마가 많이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식당이 고깃집이었기에 아무래도 삼겹살집이 낫다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밥집보다 아이들과 함께 와서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술 한잔하기에 생각나는 음식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제대로 해서 시댁에 간 날, 엄마 식당 오픈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식당 위치가 어디야? 우리도 가서 먹어보자. 처가댁 근처예요. 제가 위치 기가 막힌 곳을 찾았는데 분명히 장사 잘 될 거예요. 네가 어련히 알아서 그랬을까? 내 안 봐도 훤하다. 그래, 우리는 오픈 날 맞춰서 점심쯤 밥 먹으러 가보마. 네, 편하게 오셔서 드세요. 난 저녁에 먹으러 갈게.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오고? 내가 어린애니? 나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갈 거야. 나 친구들 많은 거 알지? 원래 오픈 날은 사람들 북적북적해야 손님들 더 많이 온다고. 기대해. 그렇게 엄마 고깃집이 정식으로 오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점점 밀려왔고 어머님 아버님도 오셔서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모셨습니다. 사돈, 찌개가 아주 예술입니다. 솜씨 좋다고 우리 며느라가한테 들었는데 그 이상으로 맛이 좋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사돈 처녀는 같이 안 오셨어요? 우리 현정인 친구들하고 저녁 때 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저희 딸 오면 잘 좀 챙겨주세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드시다 가세요, 그럼. 오픈 날부터 대기 손님이 줄지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와 남편은 일찍부터 나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점심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니 잠깐 쉴 수 있었는데 오후 5시쯤인가 신우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었죠. 올케야, 나 왔어. 가게 왜 이렇게 한가해? 오픈 날인데 손님 없던 거야? 뭐래?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는데 그런 소리래? 지금 다 빠지고 잠깐 쉬고 있었어. 근데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뭐 그거야. 내가 못 봤으니 잘 모르겠고. 암튼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우리 저기 단체룸 들어가도 되는 거지?
네, 형님. 룸에다 상 차려드릴게요. 다들 들어가세요. 너희 신우 친구들 많은가 보다. 다시 움직이자. 세팅하고 고기 직접 구워드리고 해야지. 저희 누나 손님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님. 조금이라도 앉아 계세요. 이따 저녁에 손님 몰리면 쉬지도 못해요. 남편은 잠깐 도와드리러 온 건데도 자기 식당 마냥 손님들을 챙겼고, 특히 자기 누나가 손님들을 데리고 오자 알아서 하겠다며 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오히려 편하긴 했지만 내심 반응이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형님,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보면 몰라? 여기 음료수 좀 더 주고 난 얼음물 한 잔 갖다 줘. 네, 그럴게요. 잠시만요. 누나, 여기 물은 셀프라고 써있는 거 안 보여? 아무리 오픈 첫날이라도 여태 손님들 다 셀프로 이용했어. 갖다 먹어. 룸은 바로 앞에 냉장고 있어서 손만 뻗으면 갖다 먹을 수 있다고. 야, 너 지금 내 친구들 앞에서 뭐 하냐? 그냥 달라면 주면 될 것을? 그래, 자기야. 형님이 신경 써서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온 건데 이 정도 서비스 해드려야지. 안 그래요, 형님? 그래, 알아서 좀 해. 그렇게 신우와 친구들이 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홀에도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고 금방 자리가 찼습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되고 또다시 정신없이 고기 굽고 서빙도 하고 있는데 신우가 나오더니 잘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가려나 보다 하고 알바생 보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 받으라고 했더니 글쎄 신우와 친구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싶어서 인사할 겸 가게 밖으로 따라 나섰더니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더군요. 옳게. 원래 이런 식당 오픈 때는 돈 받는 거 아니야. 그건 몰랐지? 근데 나니까 챙겨주는 거다. 자, 받아. 저는 봉투 안에 밥값이 들어있나 보다 싶어서 받고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로 돌아와 너무 바빠서 앞치마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두고는 가게 마감까지 잊고 있었죠. 저녁 손님까지 다 나가고 청소를 끝마치고 나서도 봉투의 존재는 까맣게 잊었는데 집에 가려고 벗어둔 앞치마를 엄마가 살펴보고 봉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아까 형님이 오셔서 주고 가셨는데 잊고 있었네? 아까 밥값일 거예요. 그래? 근데 여기 3만 원 들어있는데 네가 좀 뺐어? 아니요. 손 안 대고 받은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둔 건데? 그럼 봉투가 바뀐 건가?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 얼굴이 빨개지더니 잠시 차에 갔다 와서는 봉투가 바뀐 것 같다며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봉투 바뀐 거 맞아? 그렇다니까. 얼른 받으세요.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장모님 힘드셨죠? 얼른 들어가서 푹 쉬세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손님 더 많을 거예요. 저희도 내일 나올게요. 지은아, 우리도 얼른 가서 쉬자. 남편은 평소와 달리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게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말이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남편은 끝까지 자기 말이 맞으니 더는 묻지 말라고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운전 중이기도 하고 피곤할 것 같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에도 여전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이번엔 등산 동호회 사람들도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 음식 솜씨면 손님들 분명 많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 대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좋으셔서 눈물까지 흘리며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은 기분이라고 하실 정도였죠. 지은아, 현수야, 너무 고마워. 지은이는 여태까지 엄마만 챙기느라 자기 인생 못 살았는데 이렇게 엄마 식당도 차려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 나 여태 키워준 거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식당에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고기도 좋은 걸로만 받으니까 손님들도 다 아는 거지. 그래요, 장모님. 다 장모님 덕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 암튼 이제 두 사람 바쁠 텐데 주말이라고 와서 돕고 그러지 말고 가끔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알바생도 더 뽑을 거니까 홀서빙이나 마감 청소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은 아빠가 계시지 않아 외롭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인생 같았습니다. 엄마는 꿈에 그리던 식당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되었고 저는 좋은 시댁을 만난 거였죠. 하지만 신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얄미운 건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커피 한 잔 내어준 뒤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듯 얘기하는 게 들리더군요.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봉투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는 그 틈으로 귀를 갖다 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케가 별말 없디? 무슨 말? 내가 그때 식당에서 돈 주고 갔는데 고맙다 이런 말 안 했냐고. 아, 맞다. 누나,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때 그거 뭐야? 봉투에 진짜 3만 원 넣은 거 맞아? 30만 원 아니고? 야, 무슨 30만 원이야. 나 지금 놀고 있는 거 몰라? 30만 원 줄 돈 있으면 내가 쓰고 말지. 근데 진짜 아무 말 없어? 싸가지네 아주. 아니 누나, 오픈 식당에 와서 보통 팔아주는 게 맞지 공짜로 먹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얘 좀 봐라. 원래 오픈 때는 다 그런 거야. 알아서 돈 안 받는다고 해야 하는 거라고. 근데 봉투 주니까 바로 받길래 어이없었지? 그래도 내가 기분 좋게 별말 안 했던 거야. 저는 그 봉투 얘기가 들리자 참을 수 없어 나와서 신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그때 봉투에 3만 원 넣고 저 주신 거 맞아요? 뭐야? 얘기 엿듣고 진짜 수준이 참나. 전부터 저한테 자꾸 말 함부로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거라도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얘 뭐라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생각해서 돈도 주고 오픈날 손님도 데려가 어깨 세워줬더니 하는 말 좀 봐. 너 나보다 공부 좀 하고 좋은 회사 다닌다 이거야? 어디 손이 사람한테 막 대들어? 참나. 누나, 제발 말 좀 가려서 해. 내 와이프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네 부인한테 존대하라고 하라는 거냐? 좀 배웠다고 아주 잘난 줄 아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놀고 있다고 무시하냐? 남편은 이런 신호를 억지로 끌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시댁에 가서 단 한 번도 잘난 척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저런 말을 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이 신우를 택시 태워 보냈다면서 집으로 돌아와 저보고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우리 누나 너무하지? 이해해달라고도 못하겠다. 누나가 나한테도 그랬거든. 어릴 때 유독 자기보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똑같은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오르는 건 나여서 항상 뒤처지는 기분이었을 거야.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는 회사 차리고 돈 버는데 자기는 뭐 하나 하는 것도 없이 놀고 있으니 결혼도 먼저 한 우리 부부한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을 거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참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신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소용없어. 우리 엄마 아빠도 누나가 점점 삐딱해지는 거 보고 심리치료도 해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냅두시는 거야. 결혼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누나 성격 맞춰줄 남자도 없다고 하시더라. 우리가 잘 사는 거 보니 더 세민하나 봐.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신우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부러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도 신우는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혹은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간 날이면 꼭 옆에 와서 시비를 걸듯 제 기분을 나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저희 엄마 식당에 찾아와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여보세요? 네, 엄마. 지금 식당 바쁠 시간 아니에요? 지금 좀 한가해.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신우가 우리 식당에 몇 번 찾아왔어. 왜요? 또 밥 먹으러 왔어요? 그게 아니라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요? 알려줬어요? 그럼 어떡하니?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알려줬지. 된장찌개랑 겉절이 만드는 거 알려줬다. 신우가 갑자기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가?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봤지? 집에서 요리라고는 손도 안 대는 사람인데. 그래? 근데 엄마한테는 집에서 찌개 해먹고 겉절이도 만들 거라고 하면서 알아갔대. 그럼 시댁 가서 한번 여쭤볼까? 형님이 밥이라도 하는지? 뭘 가서 물어봐. 잠깐 있어봐. 내가 전화해볼게. 그러더니 남편은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근데 너희 아버지가 사부인하는 식당에서 먹었던 된장찌개가 생각난다면서 주말에 가자고 하시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네, 같이 가요. 저희도 마침 주말에 시간 비어서요. 근데 누나가 집에서 찌개나 김치 겉절이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 네 누나 성격 몰라? 주방이라고는 뭐 먹을 때 말고 들어가지도 않는 앤데 만들긴 뭘 만들어?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아니에요. 그럼 주말에 식당에서 뵐게요, 엄마. 네, 들어가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우는 왜 엄마의 레시피를 알아간 걸까요? 그렇게 궁금증만 남긴 채 시간이 흘러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저흰 여전히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곧 식당 문 여니까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전에 지나가는 말로 자기도 식당이나 해볼까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빈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희 엄마 식당이 오픈하자마자 계속해서 잘 되니까 쉬워 보였는지 저런 말을 쉽게 내뱉었는데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음식점 위치와 메뉴였습니다. 저희 엄마 가게와 대각선으로 길만 건너면 되는 거리에 신우가 식당을 차렸더군요. 공사를 하는 동안 가게 앞을 천막으로 가려놓아서 저희 엄마는 뭐가 들어올지 궁금하다고만 생각했다고 하셨죠. 천막이 치워지고 식당 간판이 올라가던 날 저희 엄마가 그걸 보시고는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삼겹살 전문점이었고 매장 분위기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판 디자인도 비슷했고요. 신우에게 연락을 받고는 엄마 가게로 당장 찾아갔는데 식당 문 앞에서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여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보더니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누나 식당을 찾았고 한참 오픈 준비를 하던 신우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빨리 왔네? 가게 어때? 신경 좀 썼는데 괜찮아? 누나 여기 메뉴가 장모님네랑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야, 삼겹살집은 뭐 너희 장모만 하라는 법 있냐? 나 이제서야 적성에 맞는 일 찾은 것 같아. 장사 대박나게 좋은 말이나 해. 첫날부터 장사 초치게 하지 말고. 형님, 혹시 저희 엄마한테 레시피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식당 차리라고 한 거였어요? 맞아. 레시피를 알아야 찌개도 하고 반찬도 만들지. 내가 메모를 기가 막히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종업원한테 알려줘서 얼추 비슷하게만 내더라. 온 김에 밥 먹고 갈래? 아니요. 저 엄마 식당
일 좀 돕고 이따가 저녁 좀 엄마하고 다 같이 와서 먹을게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근데 이따 저녁이면 손님들 가득해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 생각하고 와. 알겠지?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더군요. 같은 업종으로 식당을 차리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레시피도 똑같이 하고 거기다 바로 길 건너에 음식점을 차리다니요. 이건 남이 해도 욕먹을 일이 아닌가요?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매장 위치를 옮기게 하거나 메뉴를 다르게 변경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오픈했는데 그건 어려워 보였죠. 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무시하듯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엄마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레시피를 알아갔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식당으로 향했죠. 엄마는 식당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잠시 나오셨고 저는 그 전에 등산 동호회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총 30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신우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몇 명이래? 다 누구야? 저희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에요. 자리 있죠? 그럼 들어와. 손님 없었어요? 자리가 손님 다녀간 흔적이 전혀 없네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까 몇 팀 다녀갔다고. 암튼 얼른 주문해. 삼겹살은 당연히 먹을 거고 밥도 시켜야지. 일단 삼겹살은 인원수대로 주시고 밥 드실 분 손 들어봐요. 하나, 둘... 공깃밥은 25개 주면 되겠네요. 형님, 제가 좀 도울게요. 여기 직원 없어요? 곧 뽑을 거야. 주방장은 있다고. 그럼 올케가 서빙 좀 도울래? 누나, 우리 손님으로 왔어. 밥 먹으러 온 거라고. 누나가 다 해줘. 우리 편하게 밥 좀 먹자. 야, 누나네 식당에 와서 서빙 좀 할 수 있지 뭘 그래. 올케 뭐해? 얼른 일어나. 남편은 이런 신우의 말에도 절대 지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앉아서 식사를 했고 신우는 혼자 서빙하느라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알바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경험이 없었는지 실수투성이었고 유리컵을 깨거나 손님 옷에 반찬을 흘리기도 했죠. 그래도 저나 남편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다 괜찮다 하시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참 걱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를 알아갔으니 식당 영업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한참 고기를 먹다가 밥이랑 된장찌개가 나오자 바로 맛을 보았고 이건 너무나도 다른 맛이라 의아했습니다. 엄마 역시 자기가 알려준 그 맛이 아니라고 하셨죠. 사실 오랜 세월 엄마의 손맛을 누가 쉽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레시피대로 했어도 똑같은 맛을 내기 쉽지 않죠. 그렇게 저는 안도하며 주문한 고기를 남김없이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같이 간 손님들도 하나같이 배부르다며 잘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신우에게 잘 먹고 간다고 하면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나왔습니다. 신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돈 내라고 말할 수가 없었는지 알겠다고 말하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를 배웅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과 헤어지고 엄마 가게에서 마감을 돕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요. 어제 잘 들어갔어? 고기 엄청 먹은 거 알지? 네, 형님. 덕분에 정말 잘 먹었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죠? 원래 첫날은 몸살도 나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건 그렇고 어제 먹은 거 왜 돈 안 줘? 정신없어서 그냥 간 거야 뭐야. 사람들 많아서 그냥 보내긴 했는데 올케 어제 결제 안 했잖아. 아니 형님이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해서 먹고 온 건데 무슨 돈이요. 올케랑 남편만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둘이 왔어도 밥값은 내야지. 거기다 손님을 30명이나 넘게 데려왔으면서
밥값을 안 내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형님이 분명 그러셨죠? 오픈 때는 원래 돈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대로 돈 안 낸 건데 문제 있어요?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어제 올케가 손님하고 먹은 음식만 해도 60만 원이 넘어. 여기에 음료에 술까지 하면 얼만 줄이나 알고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전화 줘봐. 누나, 그만 좀 해. 우리 단체 밥 먹고 나오면서 보니까 뒤에서 손님들 많이 들어가던데 원래 식당은 북적거려야 된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 덕에 손님들 더 받은 거 아니야? 오픈날 돈 받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 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신우는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안 주자 저희 엄마 식당에 와서 대신 달라고 했다더군요. 밥값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70만 원에 가까운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저도 양심상 이 정도 밥값이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신우의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이건 약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둑질해서 식당을 차린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다 상도덕도 없는 건지 바로 길 건너에 같은 업종으로 차리다니요. 시부모님께서 신우의 가게 자금을 대주셨다는데 이런 세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가게 왜 차려주셨어요? 네? 이 녀석아, 누나 놀고 있는 거 알면서 이제서야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해보고 싶다는데 어느 부모가 반대하겠냐? 응? 그래, 저기 집에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저러는데 우리라고 마음이 편해? 식당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지원해줬어.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게 아니라 누나가 식당 차린 거 우리 장모님 가게랑 똑같아요. 거기다 된장찌개 레시피는 장모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고요. 뭐야? 아니 우리한테는 돼지갈비집이라고 했어. 프랜차이즈라서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점포만 얻으면 된다고 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가게가 오픈한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픈일도 속였던 거죠. 기가 막혀 하시던 두 분은 저희와 함께 신우의 가게로 향했고 바로 길 건너에 사돈의 식당이 있는 걸 보고는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여전히 밥값을 안 냈다며 시부모님 앞에서도 돈 받아야 된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얘네 하는 짓 좀 봐요.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지. 이건 도둑놈 심보라고요. 입 다물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사돈네 식당이 버젓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다 식당을 차릴 생각을 해? 거기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말이에요. 엄마까지 내 편 안 해줄 거예요? 뭘 잘했다고? 여기서 네 편을 왜 해줘? 가게 정리해 얼른. 업종을 바꾸든지. 아니 왜요? 나라고 장사 못할 거란 법 있어요? 바로 앞이든 뭐든 손님이 맛있는 식당 선택하는 거죠. 난 가게 문 안 닫아요. 못해요. 절대. 너희 사돈네 레시피도 똑같이 했다면서? 너 내 딸 맞냐? 아유, 내가 딸 잘못 키웠다. 이제 사돈 얼굴 어떻게 보냐? 신우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가게를 못 접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식당 정리 안 하면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연신 저희 엄마 식당에 오셔서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사돈 처녀가 하는 식당 말고도 주변에 둘러보면 고깃집이야 널리고 널렸는걸요. 자영업이라는 게 결국 노력해야 하고 맛도 승부를 봐야 하니 지켜보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두고 보자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 식당 분명 오래 못 갈 거예요. 맛이 똑같더라도 저런 마음으로 장사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러지 말어. 저 집 가서 된장찌개 먹어는 봤어? 네, 먹어는 봤는데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동호회 사람들도 엄마 된장찌개가 더 맛있고 깊다고는 하더라. 신혼의 집에서 먹었을 때는 뭐가 덜 들어간 맛이었다고. 근데 레시피도 있겠다. 점점 똑같아지겠지. 아니야, 나는 집 된장 쓰잖아. 아마 신우는 마트에서 파는 된장으로 끓일 텐데 맛이 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지켜보자는 거야. 신우도 결국 따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지. 가게에 변화를 주던지. 저희는 그제서야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같아도 재료가 다르다면 맛도 다르겠죠. 거기다 신우는 단골 손님이 생기게 영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비스도 이쩔없었고 다시 방문한 손님을 기억도 못했죠. 거기다 애기랑 같이 방문한 손님이 시끄럽게 해서 다른 테이블에 피해를 줬다 싶으면 서로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빨리 식사하고 나가달라고 한 적도 있답니다. 그 손님들이 저희 엄마 식당에 와서 얘기를 해주면서 알게 된 건데 서비스도 영 엉망이고 찌개 맛도 없었다면서요. 무엇보다 사장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불쾌했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엄마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식당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식사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밑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오실 때마다 새롭게 맛보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운의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어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알아서 식당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자존심도 없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안 준 밥값을 달라고 하더군요. 올케, 나 요즘 가게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밀린 월세도 내야 하고 저번에 안 준 밥값 좀 줄래? 이자까지 줘야 될 거야. 네? 밥값은 뭐고 이자는 또 뭐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대체? 밥 먹고 돈 안 내면 그거 범죄인 거 몰라서 그래?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돈이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행동을 보면 전혀 주고 싶지 않았고 신우 역시 먼저 밥 먹고 돈 한 푼 내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이후 저는 신우의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결국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급하게 엄마 연락을 받고 가보니 식당 그릇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신우는 술에 취한 채 막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여기 식당 저희 집 따라한 거예요. 여기 오지 마세요. 가짜요, 가짜. 어쩜 좋지. 너희 신우 아까부터 저런다. 저녁 영업도 하지도 못했어. 누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빨리 안 일어나? 이 글은 누나가 던진 거예요? 네, 맞아요. 오자마자 돈 내오너라고 큰소리치고 눈에 보이는 그릇이랑 수저 다 던지고 저희 사장님 그릇 치우다 손 베이셨어요. 피도 많이 났고요. 뭐라고요? 어디 좀 봐. 많이 찢어졌는데? 아, 진짜? 자기야,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올 테니까 자기는 형님 좀 봐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응급실로 가서 엄마의 찢어진 손을 꿰맸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니 신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뒤늦게 시부모님이 오셔서 신우의 뺨을 때리더니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화가 나신 시아버님은 신우의 옷을 잡아 끌며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후 신우는 가게를 접고 또다시 백수 생활을 하고 지냈으며 뒤늦게 사과를 해왔으나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반성하기를 바랬죠.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식당이 잘 되어 규모를 넓혔습니다. 상가 2층까지 사들여 위층까지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엄마 옆에서 일도 도울 겸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엄마랑 살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상의 후 경기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엄마 일도 돕고 있습니다.
신우와는 얼굴 보기 힘든 사이가 되었으나 시부모님은 저를 누구보다 예뻐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신우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저희 엄마 가게에 타격이 생길까 싶었지만 오히려 더 잘 되었으니 신우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듣기로는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시모가 밥까지 차려서 문 앞에 두면 가지고 들어가 혼자 먹는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심리치료도 다시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꼭 느꼈으면 하면서 저희 긴 이야기를 이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